이더리움은 한 내년 초까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 다 팔 거예요. 지금 한 3,500, 3,40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7,000달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7,000달러면은 980만 원 정도 되나요?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 이더리움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23일 오전 8시 32분입니다. 네. 지금 화요일 아침인데요. 어저께 뭐 예고된 뉴스죠. 뭐 예고된 뉴스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된다는 뉴스가 워낙에 옛날부터 좀 예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월 23일 날 출시되는 것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날짜가 좀 확정이 돼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은 특별히 뭐 반응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더리움인데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네, 아직 거래가 시작도 안 됐는데 오늘 밤부터 거래가 시작될 거거든요. 오늘 밤 10시, 11시? 네, 그쯤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부터 출발할 텐데 좀 힘이 없죠. 네, 별로 힘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더리움은 좀 하락을 먼저 맞고 있어요. 이게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빠지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이더리움은 좀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다 된 것 같고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쉽죠. 또 현물 ETF 하면 그레이스케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2월 막 요럴 때 특히 1월에 하락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이 유출을 많이 일으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많이 끌어내린 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더리움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가 시작하면 오히려 정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신탁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더2였거든요. 이게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예전에는 GBTC랑 BTC랑 동시에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니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더도 동시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량들 제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0%를 이쪽으로 벌써 이동을 했습니다. 지갑을 이동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웨일 얼럿에 보면 29만 2,262개의 이더리움이 이미 있던 게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그러니까 커스터디 서비스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물량이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이죠. 여기에서 이제 미니 트러스트 여기로 10% 이동한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있던 이 신탁 상품은 수수료가 2.5%예요. 너무 높죠. 근데 새로 나온 이 상품은 0.15%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이동이 웬만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를 예전에 예를 들어 2022년부터 매수했던 사람은 이때 마피가 되게 셌거든요. 막 심할 때는 마이너스 40%의 프리미엄이 붙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이 없거든요. 0%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것만 해도 40%가 오른 거고 플러스 이더리움 가격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얘를 매도를 하면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꽤 많이 내요. 제가 듣기로 한 30% 정도? 요 정도 세금을 낸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세금을 내기 싫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을 텐데 만약에 이더리움 신탁 상품에서 새로 나온 현물 ETF로 갈아탈 때 이때 세금을 안 낸다면 같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용하는 거니까 세금이 없다면 이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체크가 좀 안 돼서 세금을 안 내고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준다고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만약에 이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쪽으로 자금이 좀 무난하게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트코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이죠. GBTC에서 BTC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도 그레이스케일의 미니 트러스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로 가는데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게 동시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10%는 이거 보시다시피 움직이고 있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난히 움직이면 그레이스케일 발 매도 물량이 막 대량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물량이 안 나올 순 없죠. 네, 이 물량이 좀 나올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에릭 발추나스가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이게 비트코인 레이스에는 없던 일이다. 네, 그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그런 게 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10억 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이 이미 이동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이제 오늘부터 첫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좀 의견이 좀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오늘 아침까지 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한 3,500달러 수준에서 그래도 한 3,800에서 4,000달러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래가 시작도 안 했는데 오히려 빠졌단 말이에요. 3,400까지. 와, 이거는 뭐 예측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측은 좀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 이더리움이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을 두고 보면 올 하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이렇게 두고 보면 그때는 이더리움에 이제 증시 자금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는 호재가 될 게 확실한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좀 보유 중인데 저는 좀 가격 흐름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에는 좀 관심을 좀 끄려고 합니다. 이미 매수 끝났으니까 좀 홀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매수하실 분은 매수해도 될 것 같고, 지금 그럼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파는 게 낫냐? 그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안 팔 생각이거든요. 이더리움은 한 내년 초까지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내년 초에 다 팔 거예요. 제가 또 부동산 잔금 낼 게 있어서 이때 이더리움이 뭐 비싸든 싸든 내년 초에는 네, 팔아야 됩니다. 이더리움 팔아서 부동산 잔금을 좀 치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팔면 좀 아까우니까 비트코인은 좀 더 오래 보유할 생각이고 이더리움은 내년 초에 저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한 3,500, 3,40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 6,000에서 7,000달러? 7,000달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7,000달러면은 한 9,800만 원, 98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요 정도?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요 정도 됐을 때 이더리움은 일단 매도하고 부동산 잔금 치를 생각인데 뭐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네, 거품이 껴갖고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내년 초에. 하지만 뭐 저는 사정이 있어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거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더리움이 이만큼 이체가 된 거는 GBTC의 트러스트 물량, 그러니까 신탁 상품 물량에서 미니 트러스트 좀 수수료 싼 상품으로 10% 정도 이동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총 100억 달러만큼의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10분의 1, 10%죠. 요만큼이 이동한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켄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매달 한 달에 한 10억 달러씩 순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뭐 요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많게 보는 사람들은 한 40억 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순유입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엔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 이더리움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현재 마찬가지잖아요.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현물 ETF가 출시되고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네,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죠. 물론 초기 2개월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 다음은 좀 지지부진하곤 있지만 증시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레디핑크가 특히나 최근에 CNBC 나와서 비트코인을 나는 뭐 예전에 회의론자였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꺼낸 다음부터는 블랙락 쪽으로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원래 블랙락 쪽이 강세이긴 했지만 레리 핑크의 CNBC 출연 이후로 더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입니다. 이거는 레리 핑크가 블랙락 CEO인데 레리 핑크가 또 CNBC 나와가지고 나는 보니까 비트코인도 좋지만 이더리움도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더리움도 아주 훌륭한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멘트를 해주게 되면 이더리움의 그 블랙락 ETF 이름이 이더 A거든요. 네,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30억 달러쯤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내년 초에는 한 1,00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1년 후에 한 6개월 후죠. 6개월에 1,000만 원, 2배 오르는 건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역할을 좀 블랙락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블랙락이 별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이더리움 ETF는 좀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블랙락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40억 달러 미만 자금 유입 전망. 이건 한 달에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전부 다 해서 전체 뭐 올해 정도 될까요? 한 1년 동안 요 정도 들어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좀 되게 조금 들어오죠. 아까 크라켄에서는 월 1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월 10억 달러와 이거는 뭐 앞으로 다 해서 40억 달러는 좀 차이가 크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블랙락의 레리 핑크의 활동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블랙락 쪽에서는 자산 토크나 RWA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암호화폐들을 ETF로 만드는데 좀 진심입니다. 이게 전 세계 자산운용사 1, 2위가 블랙록하고 뱅가드 쪽인데 블랙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죠. 하지만 뱅가드가 되게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거든요. 블랙록이 거기에서 위협을 느껴서 대안으로 찾은 게 좀 가상황 자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리 핑크가 앞으로도 영업을 위해서라도 CNBC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더리움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좀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리 핑크가 좀 해줘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 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